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수창공원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된 4조입니다. 저희 조는 라영엽, 김효주, 노현서, 내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의 제목은 그레이트 그린, 담배 연기 대신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수창공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선정한 이유는 예전에 담배 제조창의 부지로 쓰이다가 기부 체납공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담배 연기 대신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 조경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저희 조가 생각하는 조경의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창공원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창공원을 조경 디자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네 번째로 수창공원의 식재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드리며 마지막으로 저희 조가 수창공원을 가보고 조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창공원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서 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조경학회에서 정의한 한국조경헌장에 따르면 조경의 목적은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토지와 경관을 계획, 설계, 조성, 관리하는 문화적 행위의 결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경의 현대적 가치에는 다름, 조연, 자연이 있는데 저희 조는 여기서 자연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가 생각하는 조경의 가치는 삭막한 도시 속의 자연을 공급하여 도시민들에게 4H, 행복, 치유, 조화, 건강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조경은 도시 생태계에서 자연을 공급하여 4H라는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합니다. 즉, 여기서 4H란 인공 시스템에 의해 황폐해진 도시 환경과 각종 환경 오염에 의해 고통받는 도시민을 치유시키고 시간이 지나 도시 생태계와 도시민들에게 조화와 건강을 동시에 주어 결국 사람과 도시의 다양한 생명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4개의 H, 힐링, 하모니, 헬시, 해피니스를 뜻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중점으로 하여 수창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창공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99에 위치하고 있고 수창 1공원의 면적은 1563제곱미터, 수창 2공원의 면적은 4268제곱미터입니다. 2017년에 준공되었고 근린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변 교통망으로는 3호선 달성공원역이 있고 중구보건소 앞 2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주변 공원으로는 달성공원과 경산감령공원이 있습니다. 교육시설 및 공공기관에는 대구예술발전소, 수창초등학교가 있고 주로 주거지역은 공원 옆에 있었습니다. 공원 이용자들을 저희가 답사를 하며 분석해본 결과 점심시간에는 주변 회사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오후에는 수창초등학교의 학생들의 놀이공간으로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주위 거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낮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아 수창공원이 도시 공동화 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창공원은 2017년에 KTNG에 의해 조성되어 대구시에 제공된 기부 체납공원입니다. 이 공원 터는 원래 대구 연초 제조창 부지의 일부였습니다. 대구 연초 제조창은 1921년 조선 총독부 연초 전매령 공포로 당시 사기업이었던 조선 연초 주식회사의 대구 제조공장을 국유화한 이후 1999년 폐장할 때까지 약 80여 년간 국내 연초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 장소였습니다. 현재 수창공원은 과거 연초 제조창 별관 창고를 리모델링한 대구 예술발전소와 연계하여 야외 전시회, 영화제, 공연과 같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잔디마당과 스탠드, 광장 등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철거 당시 남겨진 흔적 기둥은 대구 연초제조창과 공원 주변 중구의 역사를 함께 기록하여 공원 조성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의 역사를 이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보권 근린공원으로서 주변 주민들을 위한 안진벽과 산책로, 가로정원 등 일상 속의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시나 물놀이 등 사람이 모이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주변에 회사를 다니거나 산책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수창공원은 사람들에게 녹지와 휴식처를 제공하여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배웠던 개념 중 수창공원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창공원은 그린 디자인 원리 5할 중 재이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죽어가던 철도변을 되살린 하이라인 파크와 같이 연초 제조창의 부지를 재이용함으로써 그린 디자인적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버려지고 황폐해진 도시 환경을 재활용과 재이용으로 변화시켜서 낙후되어 있던 공간에서 지내던 사람들에게 치유와 행복, 조화, 건강을 주었습니다. 또한 도시 중심지가 교외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높은 이상기후 현상을 나타내는 도시 열섬 현상은 공원 녹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창공원은 대구의 중구,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창공원 주변에는 동성로와 대구 산업 공구 골목 등 이미 많은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 도시 내에 달성공원, 수창공원과 같은 공원 녹지를 도입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린 인프라는 도시의 공원 녹지, 즉 근린공원, 도시광장 등의 네트워킹을 뜻하는데 대구의 공원들을 통해 기온이 저감되었다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린 인프라는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수창공원과 같은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초 제조창이었던 회색 인프라에서 그린 인프라로 바뀐 수창공원은 건강한 사람과 도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창공원의 조경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시설물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공원에는 공원 입구 조형물, 정자, 상상들판, 화장실, 상상마당, 흔적기둥, 어린이 물놀이 시설, 바닥 분수가 있었고 2공원에는 데크마당,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물, 산책로, 파고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경 디자인 요소 4이 중 물, 돌, 지형, 식물 재료가 수창공원에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창공원은 다른 평범한 도시공원들과 다르게 지형을 섬세하게 조작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형 요소를 통해 흥미가 유발되는 효과가 있었고 공간과 공간이 분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물 요소로는 어린이 물놀이 공간과 바닥 분수가 있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물을 이용하는 시설들이 개장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돌 요소입니다. 수창공원에는 큰 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돌들이 배치되었을 때 식물 요소들과 잘 조화가 되어 더욱 자연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재료입니다. 식물 재료는 경관 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조경 디자인 요소로서 교목, 관목, 지피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재료인 식물들은 수창공원의 여러 종류로 축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식물들이 있었는지 설명드리기에 앞서 식물 재료의 규격을 재는 용어들의 정의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창공원에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1수창공원에는 총 261그룹, 2수창공원에는 총 102그룹가 있었습니다. 교목, 관목, 지피식물에 이런 식물들이 있었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식물 규격을 재었습니다. 수창공원에 가장 많이 식재된 나무는 이팝나무입니다. 공원 중앙에 있는 상상들판에 이팝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이팝나무가 심겨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팝나무는 볕바른 곳을 좋아하는 양수로 토질은 크게 가리지 않으며 척박한 곳에서도 잘 적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인 이곳에 잘 심겨졌다는 생각을 하였고 봄에 온 나무를 하얗게 덮듯이 피는 흰 꽃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기에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창공원을 답사하며 인상 깊었던樹木은 배롱나무입니다. 인공적으로 높게 만들어둔 화단에 배롱나무를 균형 있게 식재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숲이와 꽃이 잘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원형의 우아한 수영과 가을에 묽게 물드는 단풍, 아직은 피지 않아 보지 못했지만 7월부터 9월까지 붉은 꽃을 피우는 매력적인 나무인 배롱나무를 잘 활용한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원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산수국이 있었습니다. 꽃이 잘 없는 요즘 같은 시기에 산수국이 공원 내부에 많이 피어 있어서 눈길이 많이 갔으며 보라색과 핑크색의 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중용수이긴 하지만 그늘에서 빛을 발하는 산수국이 그늘이 아닌 양지에 심겨져 있어서 몇몇 부분에 말라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하여 식물의 생육 특성을 제대로 알고 식재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록패랭이도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지피식물이라 답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잎이 은청색을 띠어 주변 식물과 색감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상록패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계절 내내 상록을 유지하기 때문에 꽃이 없을 때에도 바닥을 아름답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창공원의 식재 디자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는 유사한 요소끼리 그룹지어 하나의 패턴으로 보려는 경향을 잘 적용한 유사성의 법칙이 나타나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사진은 침엽수와 화렵수의 질감과 색상의 대비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교목과 관목의 높이 차의 대비와 잎의 색상 차의 대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도 침엽수와 화렵수를 같이 식재함으로써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도 왼쪽 사진에서는 침엽수와 화렵수, 교목과 관목의 대비가 나타났고 오른쪽 사진에서는 색상과 높이의 대비가 잘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비의 원리를 사용했을 때 서로의 성질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켜 시각을 강하게 유인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동적이며 신선한 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나무에서 좀 더 큰 나무로 점차 증가하는 점진의 원리를 사용하여 안정감 있고 균형 있는 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감입니다. 나무들을 보는 거리에 따라서 질감이 다르게 느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질감이 섬세하고 형태가 단순한 잔디를 넓게 식재하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통합된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듬입니다. 경관이 한눈에 드러나는 경우보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진입해 가면서 새로운 경관이 연속적으로 펼쳐질 때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창공원에서는 식재의 기본 패턴도 잘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단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수종의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으로 길게 식재하는 방법인 열식, 같은 간격으로 수목이 서로 어긋나게 식재하는 열식의 변형인 교호식재, 그리고 나무를 집단적으로 심어서 일정한 면적을 완전히 수목으로 덮어버리는 집단식재, 그리고 3점 식재, 5점 식재도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 조사를 하며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수창공원을 답사하며 이 공원의 장점이라고 느꼈던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수창공원은 답사를 갈 때마다 물을 주고 계시고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벤치가 여러 군데에 있고 파고라와 그늘막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좋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물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몇몇 지피식물이 생육 환경에 부적합한 곳에 심겨져 메말라 있는 문제가 있었고 다른 수목에 비해 관리가 소홀해 보여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재 디자인을 할 때 생육 환경을 잘 고려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작 부분에 저희 조가 생각하는 조경의 가치는 자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창공원을 보았을 때 도시 속 자연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창공원은 가치 있는 공원이고 또 오고 싶은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자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4H, 즉 행복, 치유, 조화, 건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가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공원을 디자인한다면 수창공원처럼 사람들이 자연을 느끼고 가까워질 수 있는 디자인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출처입니다. 다름이 시작되는 곳 생태조경학과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잘 지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김수봉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무가 성장하듯 함께 성장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